네, 안녕하세요. 현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그 글 내용이 농구장하고 축구장이 같이 있는 그런 운동장이 있어요. 조그만 운동장인데, 거기가 이제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하게 되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민폐란 말이죠. 9시 이후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주민이 이제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나가는데도 계속 퉁퉁퉁퉁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너무 시끄러워서 관리실에 좀 얘기를 좀 했나 봐요. 아, 누가 계속 저기서 공을 던지고 있더라. 저 한번 가서 보시라 라고 이렇게 민원을 넣으셨나 봐요. 민원을 넣어놓고 자기도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려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 후에 이 관리실 아저씨가 오셨는데, 이제 공놀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이제 소년하고 소녀였대요. 경비 아저씨가 얘들아, 지금 9시 넘었으니까 이제 공놀이 그만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좀 했나 봐요. 보통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거나 그렇잖아요. 둘 중에 이제 여자아이가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냐고 갑자기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경비 아저씨가 무슨 죄예요. 원칙대로 9시 이후로는 거기서 운동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용하지 마시라, 집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도 뭐 황당하긴 한데 추가적으로 어떤 제재를 못하니까 오히려 보란듯이 그 남자아이가 계속 농구 골대에 공을 던지면서 공놀이를 하더래요. 이 민원을 넣으셨던 아파트 주민은 좀 황당해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이 아파트 주민에게도 아저씨가 뭔데 그런 얘기 하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더랍니다. 이 입주민도 황당해가지고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고 이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한 거니까 상관하지 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인데, 아니 말을 할 거면 내 귀에 안 들리게 하셔야죠.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 이거 지금 나를 학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학대, 너무 무서운 단어가 튀어나왔죠. 지금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이게 학대래요. 이렇게 너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이 출동을 하셨던 경비 아저씨도 더 이상 뭘 하진 못하고 그냥 주의만 주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민원인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게시글을 남겼었던 것 같아요. 참 이런 글을 보면서 예절과 예의가 좀 없어지고 화만 남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즘 세상이 좀 흉흉하죠.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면 뭐 따져볼 것도 없이 학대다 뭐다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무서워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요번에는 제 지인이 문구점을 하고 있는데, 문구점에서 아이들이 물건을 거의 뭐 100만 원짜리 이제 문구들을 계획적으로 털어간 거예요. 절도죠. 근데 아이들이 10살 남짓입니다.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에 수사가 더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못하죠. 부모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아이들 지금 10살이다, 왜 경찰에 연락을 했냐, 이거 죄 안 되는 거 알지 않냐 이러면서 피해자인 문구점 주인을 탓하더라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아이들 무릎 꿇리고 너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아이 부모님들조차 사과 한번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법적인 것에서 원인과 이제 해결책을 좀 찾자면 아동복지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이 법이 싹 다 바뀌어야 되는 법이다, 뭐 삭제해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못 규정된 부분도 있고 잘못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해요. 뭐 신체적인 학대 부분이야 가해 행위를 한 거니까 이것이 가중처벌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잡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동복지법에는요, 아동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했을 때 이걸 학대로 보겠다라는 정서적 학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약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정서적 학대, 이게 뭡니까? 일반인 분들이 확 와닿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법들을 준용을 해요.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준용해서 타고 들어가서 분석을 해봐야 이게 이런 규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 번에 알아먹기가 좀 어렵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어야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동학대라는 무서운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일반인분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잘 규정된 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최근에 뉴스에 나온 적도 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 사례였어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있으니까 팔을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너 이제 일어나야지 하면서 수업을 듣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학대입니까? 무려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야
판단을 받을 만한 일인가요? 근데 지금 실무적으로 이 아동학대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타이틀에 비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너무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사회적인 흐름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요.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떤 선생님들이 아이들 잠 깨우고 공부시키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훈계 한마디 하겠습니까? 물론 훈계하는 게 모두 다 좋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법은 바뀌어야 되고 이 법의 규정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뀌어야 될 이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법이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규정이 되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꼭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법꾸라지들이 꼭 생기거든요. 아동의 학대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었나? 판례들도 많이 쌓여 있고 지금 실무적인 사례들도 많이 쌓여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이 법 적용에 있어서 수범자들이 오해가 없도록 또는 편법적인 사용이 없도록 규정을 한번 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현변해져서 고소의 기술, 변호사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장 옆에 변호사 친구가 없다면 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고소의 기술 지금 구매하세요.